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카페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 4 52화로 찾아왔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전망편 2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1편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보셔야 될 영상이 총 3개입니다. 하나는 송도 G5 분양하기 전에 제가 분양을 예상해드렸던 분양가 중개 영상 있죠. 1편, 2편이 있었어요. 6개 블럭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나눠서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투자 전망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로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천 부자들은 총 출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죠. 전망 1편에서 바로 위 전 영상에서 청약 경쟁을 보여드렸습니다. 펜트조차도 수백 대 1이 나왔어요. 30억이나 있었는데. 자, 1편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밋 더위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시기 분양했던 흑석동에 들어간 단지입니다. 서반포라는 논란이 작년에 있었던, 근데 올해 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서밋입니다. 뭘 말씀드렸냐면 요 옆에 센트랩이라고 프루지오 있다 그랬죠. 입지는 서밋보다 빠지는 놈도 있고 유사한 놈도 있고 해요. 근데 다만 얘네들하고는 14년 차 정도 나요. 서밋 더일이 들어가는 시기가, 연차가.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얘네들이 지금 실거래가 24억에 찍힌 거 지난 시간에 확인해 드렸고 여기 써있기도 한데 지금 84가 작년 초만 해도 즉 서밋 더일이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때만 해도 얘네가 16억에서 18억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 초반에 낼까 했었는데 서밋 더일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반포란 논란이지만 야 옆에 있는 단지가 아무리 구축이라도 16, 18억인데 네가 20억대 초반에 나온다고? 네가 정말 뭐 반포니? 하면서 욕했었거든요. 그럼 미뤄졌는데 얼마에 나왔습니까 이번에? 30억에 나왔어요. 뭐가? 서밋 더일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G5 못지않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완판됐죠.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작년만 해도 욕했었는데 옆에 있는 센트랩이라고 프루지오가 작년에 16, 18억이었는데 1년 사이에 지금 얼마가 된 겁니까? 24억. 즉 7, 8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24, 5억 치고 있거든요. 지금 실거래가가. 그러다 보니까 30억이 안 비싸 보인 거예요. 이게 G5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 G5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작년에 분양한 것처럼 된 거예요. 뭐냐면 작년에 센트랩이라고 프루지오가 16억에서 18억 할 때 서밋이 그냥 16억에서 18억에 나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가 이번 G5가? 왜? 12년 차이 나는 인천대 입구역 앞에 있는 얘네들하고 G5가 12억에서 13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G5가. 즉 흑석으로 치면 작년에 서밋이 센트레빌 프루지오가 16억 18억 할 때 16억 18억에 분양을 한 상황이었던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30억에도 분양이 이렇게 잘 됐는데 서밋 더일이 작년에 얘가 16, 18억에 나왔으면 더 잘 됐을 겁니다. 그게 G5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번에 G5가 청약 경쟁률로는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은 대실패라고 그랬죠. 시행 분양가 책정 담당은 심할서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얼마에 냈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대놓고 이렇게 써놨었죠. 1편에서 16억에서 17억에 이번에 G5가 나왔어도 경쟁률은 낮아졌겠지만은 완판은 됐을 거라고. 시간은 좀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행 입장에서는 좋은 거였는데 이번에 싸게 나왔던 거죠. 왜 16, 17억이라고 말씀드렸는지는 1편 보시면 됩니다. 래퍼하고 아리파, 반포에 들어가 있는 놈이죠. 서밋 갖고도 얘기 드렸어요. 주변에 있는 구축에 비해서 얼마 높게 나오면 된다? 20% 정도. 그게 맞는 가격이에요. 신축에. 유사한 입지에서도. 랩하고 원밸리 차이가 12년 차이 나고 얘하고 얘네들이 한 14년 차이 나거든요. G5도 얘네들이랑 12년 차 정도 나고 그러면은 요 기축보다 20% 정도 비싸게 나와도 팔려요. 그게 지금 현재 랩하고 원밸리의 가격 차이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서밋 더이라고 주변에 있는 센트레비 프루저의 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시행 쪽에서 마음먹고 냈다면 물론 선물을 준 겁니다. 저희 수분양지들한테 마음먹고 제대로 계산해서 냈다면 얘네들의 20% 높게 냈어도 팔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 입지 차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그것까지가 1편에서 말씀드린 거였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하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G5를 분양 전에 비판하셨던 분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해진 겁니까?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수분양자 이번에 되신 분들은 성공이지만 시행 쪽은 대실패한 거거든요. 후폭풍 더 중요한 거고 이제 앞으로 나올 분양가는 비싸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얘기 드린다고 1편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송도 기축 가격부터 시작해서 송도 신규 분양, 원도심과 검단 신규 분양, 청라 검단 쪽 대표적인 인천의 주거 지역인데 여기 기축들에 미칠 영향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 기축 가격인데 대표적인 게 얘죠. 이번에 비교 대상이었던 F 13, 14, 15 파크 에비뉴. 그 다음에 마스터뷰 애들 넓게 보면 지정단에 있는 애들, 캠타에 있는 애들인데 요표 보여드린다고 했었어요. 올해 초 인천 전망편, 용현하기 편하고 함께해서 한 9편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때 등장했던 표입니다. 이거 뭡니까? 급지표입니다. 대략 1급지부터 10급지까지 해놨는데요. 더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눠놨습니까? 여기 회색 한들 보이시죠? 이렇게 회색 한들. 이게 기준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84가 100억이다. 100억이 없을 것 같죠? 조만간 나올 겁니다. DH 클래스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시작점이 90억일 거라고. 여튼 그쪽 얘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어떤 지역에 대장 아파트 1급지가 100억이면 그 다음 급지는 어느 정도 하느냐? 1급지의 70에서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100억의 7, 80%가 당연히 70억에서 80억이죠. 그 다음 급지는 요 70억과 80억의 평균가가 75억이잖아요. 그거의 70에서 80%인 53억에서 60억 정도가 되고, 역시나 요거 중간점인 56억 5천 정도를 갖다가 7, 80% 잡으면 39억에서 45억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는 요 회색 수치들 위아래로 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70억에서 80억인데 위쪽 칸에 70에서 88이 있고 밑에 칸에 63에서 72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에서 평균가가 70에서 80억이면 고층이나 전망 좋은 놈은 10% 정도 비싸고 저층은 10% 쌉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급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반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급지는 잠실 정도. 근데 잠실에도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을 거잖아요. 연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칸 정도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반포 DH 클래스가 100억 정도 간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원베일리가 지금 70억이 넘어서 그래요. 그 다음 급지가 뭡니까? 래퍼예요. 레면 퍼스티지. 걔가 지금 53억에서 6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57억까지 갔었는데 규제 나오면서 한 52, 3억이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럼 아리팍은 요거죠. 63에서 72억 혹은 58에서 66억에 들어가요. 즉 밑에 급지의 가장 높은 가격은 그 위에 급지의 가장 낮은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래 급지의 가장 높은 놈을 갖고 있으면 그 이상 급지 가장 낮은 놈을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잠실에서 가장 높은 놈을 갖고 있으면 반포의 가장 낮은 놈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재밌는 건 그건 있죠. 반포는 같은 반포 내에서도 DH가 70억 정도 하면은 그 다음 트리니언, 얼마 전에 분양가 중에 해드렸죠. 걔가 한 7, 80억 할 거고, 원베일리도 비슷하게 할 거고, 그 다음 급지인 래퍼가 53에서 60억 정도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같은 지역 아닌데도 얘는 단지별로 차이네요. 이거는 강남의 특징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보통은 이게 지역 차이로 나타납니다. 뭐냐, 70, 80억의 원베일리라고 봤을 때 그 다음 급지가 어디입니까? 반포 다음에 어디에 보통? 잠실이죠. 잠실에서는 84가 53에서 60억 할 애가 있느냐? 있죠. 잠레아가 그렇죠. 거기 두 단지 제가 분양가 중개해드렸잖아요. 걔네 50억 갈 거라고 그랬다가 욕먹었는데 지금 50억 넘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 급지 뭐예요? 거기는 엘리트죠. 걔네가 요선이었어요. 그러다 지금 떨어져서 요선 가고 있죠. 걔네가 요선까지 갈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규제 나와서 좀 떨어져서 요선 가고 있죠. 즉 급지들을 보시면 지금 약간 정부제를 하락한 상황으로 보시면은 요게 래퍼 반포, 요게 잠레아라든가 얘네들. 왜냐면 잠레아 제일 좋은 놈은 요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반포로 갈 수 있어요. 여하튼 요게 잠레아 정도.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 엘리트가 요 정도 가격에서 지금 조금 떨어져서 요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급지표는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디 얘기합니까? 인천 얘기합니다. 자, 인천에 84 대장 어디 있습니까? 얘네들이에요. 제가 G5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에비뉴 15, 14, 13 얘네가 대장이에요. 그 뒤에는 얘네들까지인데, 얘네가 지금 제일 비싼 게 에비뉴예요. 얘가 13.5억, 그 다음에 15가 12.9억 정도, 대략 13억 선입니다. 12에서 13억 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G5 분양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요 급지로 보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1급지가 만약 100억이면 8급지에 해당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원벨리가 반포의 대전 현재는 원벨리니까 한 6, 7단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계속 이루어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래, 파크에비뉴 쪽 13, 14, 15와 파크에비뉴가 12에서 14억이야. 그럼 그 다음 급지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요거의 7, 80%인 9에서 10억이어야 돼요. 거기가 어딥니까? 딱 나오죠. 인천 잘하시는 분들 바로 뒤에 있는 놈들이요. 마스터뷰. 왜? 지금 현재로서는 뭐로 평가받습니까? 인천대 입구역까지 거리 갖고만 평가받거든요. 들어간 연도들은 유사해요. 1, 2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단지 차이로 가는 거예요. 원베일리, 아리팍, 퍼스티지가 하듯이 지금 현재 얘가 파크에비뉴라든가 F13, 14, 15,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 요선이 뒤쪽에 마스터뷰 쪽. 그럼 그 다음 애들은 또 여기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 네, 그 다음 급지 이거 딱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거 캠타, 캠퍼스타운 쪽 120인데 그래도 캠타 1호선 이용할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요거 5선, 요거 막 뚫기 시작한 게 풍림아이원, 네, 120 쪽 구축 20년 된 애들 요렇습니다. 자, 이거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인천분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그쵸? 지금 현재로서는. 자, 이겁니다. 그냥 26년 5월 현재입니다. 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인천이 이미 고개를 조금 쳐들어서 거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시세랑. 다만 바로 직전까지 제가 봤을 때 써놨어요. 파크에비뉴라든가 F13, 14, 15가 요거예요. 12에서 14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마스터뷰, 얘네들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그쵸? 매매 호가 기준인데 8.5에서 9.5, 10.1억도 있고 실거래도 10.2억에 된 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9억에서 10억 정도 대략 마스터 뷰이들 한급지 아래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그 다음에 지정단 어디입니까?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애들, 웰카운티 얘네들, 이쪽에 있는 애들, 인천 1호선 지정단 여기에 있잖아요. 얘네들 가격 보시면 지금 여기 7억대 후반에서 8억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즉 마스터가 여기면 지정단은 대략 이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한급지 차이는 아니고 0.5급지 정도 차이 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캠타 풍림. 캠타는 옆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애들, 오른쪽은 좀 더 신축이고 왼쪽에 있는 여기 해머로라든가 아이파크 이쪽 아시잖아요. 근 20년 된 애들. 얘네들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가까우니까 똑같은 1209 이쪽 풍림이나 어울림 이쪽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얘네가 대략 지금 비싼 아이파크는 8억까지도 나오는데 비싼 아이파크는 8억은 대형이에요. 84가 3월에 6억 4천 정도에 거래됐어요. 26년 거 그렇죠? 84예요 이거. 116 08형 공급 면적 6억 4천 6억 7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근데 최근 거래는 없어요.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5.5에서 6.3. 캠타가 그래서 위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림 다 아는 캠타에서는 좀 먼 하공강 이쪽 가까운 얘네들 다 아시잖아요. 풍림한 1단지 2단지 3, 4 여기 84들 얘네가 지금 들어가시면 실거래가가 대략 5억대에서 6억은 달락말락하고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급지가 실제로 이렇게 가요. 요 급지표대로 갑니다. 보통은. 물론 특이한 단지도 있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26년 5월 현재 기준 기축들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옵니까? G5가 이 가격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백 대 1이 나왔죠. 근데 원래 어느 정도 가격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파에나 13부터 15블럭에 비해서는 한급지 높은 거예요. 연차가 12년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밋더이라고 반포 래퍼라든가 원벨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원래 G5의 가장 기본적인 분양가는 얘보다 20% 선은 높을 이 정도 가격이었다고. 16, 17억 선. 즉 17억 선은 갔어야 된다. 근데 요 가격이 늦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 나온 거다. 시행 입장에선 실패한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안 써놨지만 G5에 원래 나왔어야 될 분양가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30년 정도, 즉 G5가 준공됐을 때예요. 이건 현재 가격 아닙니다. 그럼 G5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G5 분양 이전에 띄워드렸던 분양가 중개 영상 2개에서 근거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현재 저점인 상황인데 이미 수도권은 강남이 23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전고점을 뚫고 후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고점 대비 50% 오른 가격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부 규제도 나왔고. 근데 23년에 출발했잖아요, 반포가. 그것 따라서 어느 놈들이 지금 후고점 갔습니까? 이급지 잠실 당연히 갔고, 목동 당연히 갔고, 서울에 마레프도 갔어요. 강북에 있는 마레프도. 흑석 좀 전에 보여드렸죠. 걔네 7, 8억 올랐잖아요. 걔네도 갔어요. 어디에? 후고점에. 경기도권에서 분당이라든가 다 갔어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 30% 이상 오른 좀 있으면 후고점에 다다를 애들이 그 다음에 출발하는 애들. 인천분들 잘 아시는 검다이나 풍무 역세권에서 관심 높은 어디? 마곡입니다. 마곡도 전고점 대비 30% 높아졌고 평촌이라든가 수원 광교라든가 하남 미사가 지금 거기 전고점 대비 20-30%까지 오른 거기 가고 있고 그럼 전고점 뚫는 애들은 다산 신도시라든가 최근에 분양가 중에 다 해드렸잖아요. 안산의 레이크 프루지오라든가 안산도 광명도 다 뚫었습니다. 부천의 일부도 전고점을 뚫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시작했다? 인천이 시작했다고 제가 그래서 올해 인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초반부터 제가 인천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인천이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경기 경주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제가 G5가 30년도에 다다를 가격은 최소 20억 선. 최소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22에서 25억 선 갈 거고 높이 가면 전 30억 선까지도 말씀드렸었어요.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즉 저는 30년도 됐을 때 개통이 가시화되고 했을 때 이 정도 가격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어땠습니까? 파해하고 한 급지 차이가 나는 거였잖아요. 원래. 이번에 분양가가 싸게 나와서 그런 거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30년도에 G5가 22에서 25억 선, 그냥 준수한 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 가면 파해가 어느 정도 갈 거냐? 18억에서 20억 가까이 갈 거라고 봐요. 이게 13, 14, 15 파해의 30년도 예상 가격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고 보는데 적어도 이건 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이 한 칸씩 올라가서 보면 30년도 가격이 될 겁니다. 즉 파에는 요 가격이 될 거고 최소 마스터 뷰 있죠? 얘네들 지금도 얘네들 관계 있잖아요. 한 급지 차이 나는 걸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지금 현재 요 가격이잖아요. 그럼 30년도는 요 가격 갈 거라는 얘기예요. 최소입니다. 전 요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럼 지정단 쪽에 있는 애들 지금 현재 7점에서 8.3 하는 애들 얘네들은 어디 가는 겁니까? 환당에 높은 여기 가는 거죠. 10에서 11억 그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니까 여기선 여기 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캠타 쪽 애들 현재 5점에서 6.3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 갈 거다? 여기 가는 거죠. 7점에서 8.3 지정단 쪽 가격을 가게 되는 거고, 풍림은 여기서 최소 여기는 가게 돼요. 근데 풍림이나 캠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지점이 있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번 G5가 수백 대 1이 나온 걸 보면서 그냥 높은 경쟁률을 나왔네 이게 아니라 폭풍이 있을 거라고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편에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던 건 이렇게 될 걸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 요거 될 거란 거. 각각의 단지들이 이 가격이 될 거란 걸.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후 나올 분양가를 고민해 보신데도, 그 다음에 기축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신데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년도가 결국은 이번 상승기에 인천 끝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 정도 선으로 갈 거다. 각 단지들이 송도의 기축들 같은 경우에 여기 준신축부터 구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G5의 청약 경쟁률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추신 써놨습니다. 파해하고 G5. 이거 갖고 저희 카페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고민할 거 있나요? 제가 G5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대체제가 뭐가 있느냐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수익률은 래퍼, 고가는 아리팍 혹은 원베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냐? 래퍼가요,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에 걔가 2010년도에 10억에 분양했는데 미분양 났었어요. 그 주축하신 분들은 성공했는데 그게 지금 15년 동안 얼마가 됐습니까? 50억 이상까지 갔어요. 5배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500%잖아요. 그죠? 근데 아리팍은 한 4, 5년 뒤에 분양했거든요. 그때 분양가는 훨씬 더 높았죠. 14, 15억 정도 선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 60억 가요. 몇 배 올랐어요? 한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아리팍이 래퍼보다 비싸긴 해요. 근데 수익률은 누가 높았던 거예요? 래퍼가 높았던 거죠. 똑같아요. 파크 에비뉴 혹은 걔는 뭐 이제 분양 전환된 거니까 여기가 더 쉽죠. 15나 14, 13 얘네들이 얼마에 분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략 제 기억에 평당 1,300선이었나? 아마 풀업 다 했어도 4억 조금 넘는 가격 정도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됐잖아요. 얘네도 근 10년 됐습니다. 대략 그 정도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그때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얘가 얼마 갈 거라고요? 30년도에 G5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갈 거잖아요. 최소 이 정도. 그럼 근 5배 가는 거예요. 5배. 반면에 이번에 G5는 여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2배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래퍼가 아리팍보다 지금 낮다고 해서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건 아니죠. 래퍼가 돈 더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익률에서는 특히나. 그 절대적 가격으로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셨던 분 4억대 분양해서 분양받아서 벌써 10억 낸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근 15, 16억 이득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도 10억 조금 넘게 남는 거잖아요. G5 같은 경우에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해가 있으신 분들이 G5보다 우리가 좋다 뭐 이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G5 많이 올라가라 그래야죠. 레미안 퍼스티지 분들이 원벨리나 아리팍을 응원하지 까내리지 않아요. 왜냐면 걔네가 올라줘야 내게 오르거든요. 또 하나 파이하고 G5 비교를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가격 떠나서 단지 구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G5가 파크 에비뉴나 13, 14, 15 블럭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단지라고 봅니다. 연차가 일단 10년 차가 넘게 나잖아요. 그에 따른 커뮤니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나 지난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G5 분들이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생겼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 커뮤니티입니다. 1단지 4레인 25m 4레인짜리 수영장, 11단지 15m짜리 3개 레인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3, 4, 5, 6에는 스카이 라운지랑 게스트하우스가 옥상에 다 들어가 주는데 저 이거 통합 운영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봅니다. 3, 4, 5, 6 카페 봐야 300세대 좀 넘잖아요. 여기 세대수 적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11단지에서 야 우리는 4레인 4개 갖고 있으니까 딴 거 필요 없어 하는 순간 전체적인 가격은 떨어져요. 여기 전체 앞에서 1600세대 정도 되죠. 딱 그 숫자가 아리팍이에요. 아리팍이 1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 수영장이 3레인이에요. 근데 수영장 제가 지인 찬스로 제가 원래 수영 좋아하니까 상당히 많이 방문해 봤는데 널널해요. 그 1600세대인데도 여기 수영장 2개나 있잖아요. 두 블럭 합하면 널널할 겁니다. 혹시나 사람 많을까봐 이거 통합 운영 안 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내준 대신 여기는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스카이 라운지 4개에다가 게스트하우스. 아리팍도 게스트하우스가 6개 있는데 예약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 다 게스트하우스 옥상들이 들어가 주잖아요. 3, 4, 5, 6. 따라서 통합해야 관리비 같은 것도 좀 싸게 될 수 있고 모든 단지가. 그리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줍니다. 예를 들어서 1블럭이 분리 운영한다고 해서 1블럭이 좀 더 오를 거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통합 운영했을 때 다 올라갑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여하튼 만약에 통합 운영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파이나 13, 14, 15블럭에 비해서 G5가 좋은 겁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파이나 파크 에비뉴나 14, 15블럭에 있는 분들이 절 되게 욕하실 텐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분양가 중개에서도 G5 얘기하면서 바로 파이가 래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대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더 비쌀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84는 파이나 13, 15블록 쪽이 좋고 중대형은 G5다. 아닙니다. 84도 G5가 좋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파이나 13, 14, 15블록이 오르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이를 들어간다. 이 가격에 주고 들어가겠죠. 지금 시세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럼 5년 뒤쯤엔 물론 IMF나 이런 거 터지지 않는다는 가정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G5에 됐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몰린 거죠.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있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청약 넣으신 분들 중에 당연히 뭐 이번에 당첨자 여기 가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주변 기축도 이 가격 이런 것들 들어가면 이런 가격대로 오를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다 다르니까. 자, 기축은 대충 한번 봤고요. 뭐 송도 전망편 앞으로 더 해드릴 건데 거기서는 이제 기축들 단지별로도 해드릴 생각도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왜 여기서 빠졌어? 예를 들면 뭐 이쪽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분들이라든가 요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기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기였으면 여기 되는 거고 여기면은 여기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평균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건 기축이었고 송도 신규 분양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1번 후폭풍 가장 심하겠죠. 일단 11공고가 있습니다. 그라노블은 분양한 지 좀 됐고요. 유승한 애들이 얼마 전에 작년 시즌3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9.4억에 분양했다가 무슨 네가 9.4억에 84가 분양을 해 확실하게 물먹었죠. 근데 이제는 그 이후가 됐는데 얘가 이번에 수백 대 1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물론 파크에비뉴부터 볼 거예요. 이쪽부터 기축 좀 있으면 10년 차가 넘겠지만 그래도 인천도 있고 여기 GTX 개통됐을 때 그게 불러올 효과 그리고 트램이 개통됐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트램 개통되면 주변 외곽이 다 오를 텐데 그냥 받아먹을 애들이 얘네들이라고. 근데 신축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1공구에 만약 여긴 분양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 뭐 개발도 뭐 지금 뭐 지지부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뭐 계속 그러진 않을 거고 분양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번 G5처럼 브랜드 좋고 커뮤니티에 수영장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스카이 라운지 뭐 다 들어가지고 나오면 얼마에 분양해야 될까요? 입주 시기는 G5보다 늦어지겠지만 대신에 얘는 뭐가 가까워집니까? 트램이 결국은 놓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35년쯤은 가셔야 될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분양가가 앞으로 나올 그 미지의 분양가 브랜드 좋고 커뮤니티 좋고 트램 직접 탈 수 있을 거고 전 G5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그런 단지가 나왔을 때. 유승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양가 중개 해드렸지만 뭐 브랜드 면에서 좀 빠진 측면도 있었고 자이 그라노블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또 5개 블록 나뉘어있던 곳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커뮤니티 통합 운영 문제가 있었을 텐데 통합 운영하는 게 당연히 여기도 좋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자유로운 어떤 단지가 나왔을 때 즉 G5의 1블럭 같은 단지가 딱 나왔을 때 걔 분양가는 당연히 G5 넘었을 겁니다. G5가 싸게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경쟁률로 싼 거였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따라서 신규 분양 가볍게 10억을 돌파할 겁니다. 유승이 벌써 9.4억이었거든요. 실질 분양가 옵션 합했을 때. 그러면은 유승처럼 브랜드 그냥 애매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10억은 84가 돌파할 겁니다. G5 같은 게 나온다? 저는 15억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어디 나오는 게 11블럭에. 물론 당장 올해 안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작년에 분양했으면 20억 초반에 있어도 욕먹었을 서밋이 이번에 30억이 나왔는데 싸다는 얘기 들었어요. 기축이 7, 8억 오르면서 지금 송도 저점이잖아요. 요즘 제가 오를 것들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게 오르는 상황에서 여기 나올 거예요. 분양가들이 10억 넘어갈 겁니다. 괜찮은 단지는 지금도 10억은 넘을 거예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1209 재건축을 써놨습니다. 아 또 왜 여기 위에 여기 아직 남은 애 M4, S3 뭐 여기는 왜 얘기 안 하냐고 하시면 그냥 이거는 요 가격대 맞춰서 보시면 돼요. 1109가 그 정도 분양할 거라고 보시면 얘네들 뭐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예상했던 그 분양가보다 무조건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얘네도 트램 다 들어가게 돼요.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얘네 입주가 적어도 30년 이후일 거잖아요. 대략. 왜냐면 얘가 30년인데. 그럼 얘는 더 뒤에 입주하는 걸로 내겠죠. 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지금으로선 먼 얘기죠. 그리고 30년 찬다고 재건축 안 돼요. 알아요, 저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이 가까워졌을 때 여기 1209 여기들이 나쁜가요? 지난 1편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분양가 중개 G5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년 차 이제 됐죠. 얘네가 2005년 들어선 건 일단 21년 차, 2년 차 정도 됐어요. 보시면 여기 써있죠. 21년 차 용적률 134 134에서 아마 170대 정도 그래도 200은 안 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속된 말로 빌빌거리고 있어요. 이유는 얘가 20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지하주차장 연결도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로. 저도 잘 알아요. 여기 학군 좋고 학교 딱 잘 들어가 있고 초중고등학교 공원도 좋죠. 1호선도 있고 얘네는 1호선 타고 원도심 역구성도 있고 뒤로 가서 트램이 아니라 지금도 1호선 타면 이쪽 캠타 쪽 단지들은 GTX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도 이제 G5에 들어서는 30년이 되면 25년 6년 차가 됩니다. 25, 6년 차가 돼요. 그럼 재건축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올 겁니다. 물론 시간은 훨씬 더 걸립니다. 물론 그때 또 재정비에 대한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때가 뭐냐면 인천은 검단도 완성 남은 물량 별로 없잖아요. 계양 쪽이나 좀 분양을 할까? 인천이 지금까지 분양 물량이 많았잖아요. 송도가 아직까지 분양하고 있는데 30년 되면 여기 1109도 다 분양했을 거고 송도도 다 끝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재건축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써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송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예요. 여하튼 이번 G5가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나온 거였고 그게 경쟁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시행들이 절대로 이번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분양가가 나올 거다. 송도에서. 1109는 잘 갖춰지면 15억에도 나올 수 있다.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송도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죠. 원도심하고 검단 신규 분양에 미칠 거예요. 보세요. 원도심은 제가 계속 보여드렸어요. 시즌2 재작년부터 부평 쪽에 들어갔던 롯데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건 다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엔 뭐 보여드렸어요? 인천 시청역에 들어가는 포레나더샵, 그 다음에 예술회관 앞에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아트파크였습니다. 둘 다 물 먹었죠? 미분양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그거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비싸고 이전 비싼 게 아니라고. 포레나더샵이 5구가 7억대 나왔고 추정 분양가로 84는 9.4억 선이었고 이번에 아트파크는 아예 84가 나왔는데 최고 풀옵션 했을 때 최고층이 9.9억이었습니다. 좀 줄이실 수도 있는데 거기 저가는 8.3억이었어요. 실질 분양가가. 근데 물 먹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에 G5가 어떻게 됐어요? 이 가격에 나왔다가 12에서 13억에 나왔다가 수백 대로 완판됐는데 그럼 GTX-B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시청역 포레나 더샵이라든가 아트파크가 계속 미분양일까요? 그 가격인데 금방 완판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원도심 쪽에 나오는 단지들 물론 상곡 6구역 거기는 뭐 GTX-B를 직접적으로 타는 건 아니지만 거기 예상 분양가는 포레나 더샵이나 아트파크 유사했거든요. 한 두어 달 전까지. 근데 지금 G5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포레나 더샵이나 아트파크도 곧 소진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상공역 쪽에 나오는 애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처럼 9억대 초반? 비쌀 중반? 정도에 나올 거예요. 더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냐면 시청역하고 부평역 쪽 있죠. GTX-B가 서는 곳. 이쪽에 앞으로 어떤 대단지 물론 부평역 쪽은 힘든 거 아시죠? 지금 당장은. 시청역 쪽에 포레나 더샵 같은 단지가 지금 실패했었는데 그 유사한 입지에 유사한 조건 커뮤니티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단지 있고 이런 걸로 나온다고 했을 때 걔 분양가는 어떻게 될 거다? 12, 14억을 손쉽게 갈 겁니다. 이번 G5 분양가 갈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원이 그랬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원 원도심이 3년 전에 한 10억 돌파했거든요. 그때 욕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 포레나더샵이나 아트파크가 먹었던 만큼 욕 먹었습니다. 분양가 갖고. 근데 지금 수원 2년 지났거든요. 만 2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망포역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목 쪽에 디에트로도 그렇고 얼마에 나왔습니까? 12, 13억에 나왔어요. 근데 망포 쪽은 완전히 완판됐고 걔 말고도 3년 전에 수원 원도심이 10억 뚫은 뒤에 12, 13억 가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인천도 똑같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보여주는 게 G5였던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원도심 분양가도 이제 84 괜찮은 단지 대단지에 커뮤니티 갖추고 브랜드면 조만간 이 12, 14억 갈 거라는 걸 예상하셔야 되고 기타 즉 브랜드는 좀 빠지거나 역세권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10억대들을 뚫기 시작할 겁니다. 원도심 쪽 그거 생각하고 분양 청약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검단 신규 분양 물론 검단 신규 분양에도 G5가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근데 검단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검단에 분양을 안 해드린 것도 아니고 조만간 이제 더샵 나오잖아요. 그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미분양들이 있어서 제가 조만간 미분양 영상 아마 이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 건데 아니면 이미 띄웠을 수도 있고 G5보다도 마곡하고 풍무역세권 연관성이 더 크죠. 풍무역세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오늘 1순위 발표가 있는데 얘예요. 호반성 풍무. 얘가 실질 분양가 얼마에 나왔습니까? 8억이 나왔어요. 실질 분양가 제일 좋은 놈. 근데 얘가 어제 특공이 있었거든요. 특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5구는 뭐 생애 최초 21세대 모집에 163세대, 기타는 587세대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1순위 결과 나오면 전반적으로 좀 더 정확해질 텐데 84도 많이 들어왔죠. 괜찮은 타입은 보시면. 얘가 8억까지 쳤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김포하고 검단이 같이 가는데 김포 검단에서 8억 분양가 84 된 건 얘가 아마 최초일걸요. 근데 분양 잘 될 것 같아요. 어제 결과도 있고. 즉 검단은 그 위치로 봤을 때 이 G5 송도보다는 물론 인천 전반적인 시장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겠지만 풍무하고 마곡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풍무 8억 쳤고요. 분양가가. 마곡은요. 엘라빈에 보여드렸었잖아요. 작년에. 올해 초였나요? 뭐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서울 서부권의 끝쪽에 있는 마곡 여기 방화 자전기 축제인 요거 엘라빈에 요게 18, 19억에 나왔을 때 욕먹었었는데 분양은 잘 됐어요. 왜 욕먹었었냐? 이 옆에가 16, 17억이었거든요. 뭐가? 여기 엠벨리 단지들 구축인데 똑같았어요. 이번에 G5 욕먹었던 것처럼. 근데 얘는 더 욕먹은 게 이쪽 16, 17억인데 18, 19억의 분양이 나왔으니까. 근데 주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16, 17억 하던 애들이 지금 19억 5천까지 쳤어요. 요거는 대형이고 19억 5천까지. 즉 분양가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주변 기축이. 그래서 지금은 욕 안 먹죠. 저는 얘가 대장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즉 마곡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후고점 얘기해드리면 여기 실거래가 잠깐 보면 84들인데 84 정리해놓은 거 보시면 최근에 19억 5천 찍혔죠. 근데 7년으로 볼까요? 19억 5천이 찍혔는데 이게 21년도에 얼마였냐면요. 최고 때 대략 21년 말에 16억대였어요. 그러다 떨어져서 13억대까지 13, 14억까지 떨어졌다가 전고점 뚫고 지금 전고점에 비해서 4억 정도 올랐으니까 대략 30% 정도 올랐습니다. 저 후고점형에서 거의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마곡이 어디 영향 미칩니까? 김포 검단이죠. 뭐. 얘 다음이 어디예요? 김포 검단이에요. 저 김포 검단은 얘의 영향을 그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5호선 연장도 발표가 됐고. 그래서 G5보다는 마곡 쪽이나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풍무 쪽의 어떤 성을 봐야 되는데 이쪽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G5보다도 먼저 보여주고 있었고 마곡이. 따라서 검단 신규 분양도 올라갈 겁니다. 물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더샵이 될 텐데 아직 뭐 일정이 정확히 안 나와서 그때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국 이거는 청라 검단에 기축들의 영향을 미치겠죠. 검단은 뭐 좀 남았고 그래도 분양이 아직은. 청라는 뭐 분양 끝났고 옆에 가정하고 루원 애들이 있는데 루원도 이제 입주한 지 좀 됐고 준신 중이고. 이거는 청라 검단패에서 따로 말씀드렸죠. 지금 G5 없고 주로 송도에 기드리는 영상이니까. 그리고 청라는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2편까지 보여드렸고 3편 보여드릴 차례죠. 다음 주쯤 제가 3편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뭘 말씀드린 거냐? 두 편을 통해서 이번에 송도 국제도시편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지금은 26년 5월 현재 요거 눈 표시들 해놨습니다. 별 표시. 요게 파에, 이게 그 뒤쪽에 마스터, 요게 지정단, 지식정보단지, 요쪽이 캠타, 요쪽이 풍림의 현재 대략적인 시세인데 이게 30년도에 여기서 두 칸씩 올라간 거. 그걸로 변할 거다. 얘는 두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로. 이런 식으로. 이걸 보시고 매수 매도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G5가 여기 최소 여기 최대 요선까지 갈 거란 거 30억 선까지 갈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G5 청약하기 전에 올려드렸던 분양가 중개 영상 1편, 2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는 게 제가 예상했던 걸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야누스 2라고 해놨어요. 뭐냐면 야누스는 1월의 어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시작은 역시나 끝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직 존재하는 인천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도권 거의 마지막 타자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강남이 오르고 그것 따라서 잠실이 오르고 마레프도 후고점까지 가버리고 흑석도 가고 수도권에서 웬만한 지역들 전부 다 후고점 가거나 미사라든가 좀 전에 오신 마곡 같은 데들은 전고점 대비 30% 오른 후고점에 거의 근접한 곳까지 가고 다산 신도시라든가 안양 서부라든가 안산까지도 전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천은 뭡니까? 경기 광주나 인천 같은 곳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마지막 타자라는 얘기예요. 상계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인천이랑 상계를 같이 봐왔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그게 거의 안 변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는 여기 써나시면 변경될 거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이 수도권에서 거의 마지막 타자입니다. 항상 물량도 많았고 아시잖아요.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에 검단에 계양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출발하는 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반포는 23년도에 올라서 이미 후고점까지 갔어요. 전고점 대비 50% 오른 가격까지 수익을 다 실현했어요. 그래서 정부 규제도 맞고 이제 조금 빌빌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미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라서 벌써 3년 됐잖아요. 작년에 이미 후고점 터치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가 다음 조정기를 맞아요.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포나 강남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약간 저점 맞을 수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데 인천은 뒤에 출발했잖아요. 근데 뒤에 출발했지만 조정기를 맞는 거는 같은 시기에 벌어져요. 21년 전고점이가 다 똑같잖아요. 반포든 인천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보시면 지금 인천이 한참 상승해서 후고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G5도 오를 거고 파크에비뉴도 오를 거고 그 옆에 단체들이든 인천 전반적으로 오를 거예요. 전고점도 뚫을 거고 제가 청라편에서 전고점 곧 뚫을 거다. 청라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뚫을 거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조정기 맞을 수가 있어요. 인천이 그런 적이 많아요. 상계도 그렇고. 그게 마지막 타자라서 그래요. 그거는 유의하셔야 된다. 다만 그럼 올라갔다가 맞는 게 나쁜 거냐? 아니되니까요. 맞았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타자이기 때문에 제가 써놨습니다. 아이테 놓고 고점 도달 직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G5 분양 이번에 받아서 당첨도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억까지 갔어요. 30년까지 안 되도록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기가 와요. 그럼 얼마 떨어집니까? 30-40%까지 떨어집니다. 저점이 그거잖아요. 그럼 30억에 30-40%면 얼마입니까? 10억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한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단 1년 만에.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마지막 타자들은 그게 심해요. 뭐 웬만한 1, 2급지들은 올라간 지 좀 기다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23년도부터 올라갔다가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금리 인상되면 이제 좀 조정기 올 텐데 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고점도 누렸고 그래서 대비도 했고 근데 인천은 올라가자마자 다시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기분이 그런 거지 모든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수익은 똑같아요. 다만 저는 앞으로는 변경될 거로 봐요. 그 이유가 GTX-B라고 봅니다. GTX-B가 30년대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상계라든가 이런 데와 더불어서 얘가 마지막 타자급이었잖아요. 적어도 송도는 마지막 타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즉 다음 상승기부터는 마지막에 출발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빨리 출발하는 쪽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겁니까? 정부 정책이나 유동성 금리 같은 거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정부 정책은 지금 절대로 우호적이지가 않죠. 인천은 지금 규제에서 빠져 있지만 아마 인천이 오르기 시작하면 인천도 들어가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서울 쪽부터 묶다가 이번엔 한 번에 많이 묶는데 이번엔 한 번에 첫 번째 많이 묶었는데 결국 확대시키거든요. 통탄 롯데캐슬이 GTX-A 뚫린다고 해서 제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벌써 20억 넘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GTX-B 뚫리면 가셔야 되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에 있는 애들. 그러면은 정부 정책이 당연히 얘도 규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정부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성격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또 하나는 유동성인데 여러분이 그 뉴스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동성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린 적이 있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나라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관심 없으신 분도 많지만 그래서 역대 최고가 작년인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역대 최고였다고 125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예상치 보셨나요?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이 2,500억 달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아시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애들. 물론 경상수지가 곧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경제학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결국 미치게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그렇죠?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건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지금 신영송 한국은행 총재죠. 새로 부임하신 분. 그분도 이번에 동결시키긴 했지만 얘기했잖아요. 물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없긴 해요. 베이비 스텝 받겠죠. 그래도 0.25, 0.25 이런 식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현재 기준금리 2.5인데 대략 내년에 3.5까지라도 간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물론 대출금리가 그것 따라서 그냥 막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도 기준금리 낮은데 대출금리 높잖아요. 그거 갖다가 상쇄시키는 게 있긴 할 텐데 여하튼 지금 상황이 금리는 하락 쪽으로 가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대출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쪽 12.5에서 13.5개 분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변 기축들도 그 이상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억까지는 대출 나오잖아요. 그거 풀로 받는다? 왜? 이거 가격이 높아질 테니까 그때 뭐 이자를 갖다가 높아진 가격에서 대출을 더 받아서 한다던가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영끌 같은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현금 흐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 좀 더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이자라든가 원금, 원리금 상환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즉 이번에 청약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고 송도나 이런 쪽에 기축을 갖다 매수한다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영끌은 절대 안 됩니다. 뭐 맨날 부동산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영끌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영끌 절대 하지 말라고. 그게 갖고 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98년에 처음 집 사고 지금 근 30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 아름집 카페 20년 됐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끌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 현금 흐름으로 이자 원리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더군다나 지금 금리보다 현재 시기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거. 최악의 상황은 지금 기준금리 2.5%인데 대략 4% 선까지 올라갈 것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5%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옛날 세대라서 그런데 5% 정도는 당연히 예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거보다 좀 낮게 잡으신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상방 하방 압력이 혼재해 있어요. 정부 정책이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하방 압력이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든 뭐하든 하여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상방 압력이 돼요.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혼재하긴 하지만 수도권 전반은 현재 부동산은 고점에 접근한 상황입니다. 주식도 고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고점 갖고도 싸우시던데, 일단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 전고점에서 떨어졌다가 전고점 뚫고 전고점 대비 50% 상승한 후고점까지 간 지역들이 기일비재합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외곽, 상계라든가 대표적인 인천이나 경기 광주라든가 북쪽, 남쪽 끝에 있는 애들은 이제 출발할까 말까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점에 접근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측면이나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상승하려다가 주춤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따로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인천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만 너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 야누스, 투 조정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청약 및 기축 매수 시에 앞으로 뭐 송도에 계속 청약이 있을 거고, 원도심도 있을 거고, 검단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축을 들어가려고 대체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끌은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영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분양은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지만 역시나 경계가 필요합니다. 분양은 입주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기축보다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영끌, 내 미래 소득이라든가 금리 올라갈 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분양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은 미분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레나도도 미분양 났고 아트파크도 미분양 났는데 지파이브가 이렇게 수백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미분양 시장도.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 영상, 혹은 이거 바로 전에 올려드렸을 수도 있는데, 영상이 그거예요. 검단 신도시 40평을 6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미분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소개시켜드린 영상도 그 외에도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아름집 회원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리즈 준비 중이거든요. 미분양에 대해서. 왜냐면 이런 시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미분양들 그래도 있어요. 인천에. 근데 물론 입지 자체가 안 좋고 오르지 않을 거라서 미분양 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인천의 어떤 분위기, 지금까지 분위기 때문에 안 됐던 놈들이 있는데 조만간 인천 기축들의 미래처럼 오를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관심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왜곡된 시각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이나 이번 G5에 대한 영상이 네 번째잖아요. 분양 전에 두 개 영상은 투자 가치로 보여드렸고, 이번 두 편은 송도 국제도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무데나 다 오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다른 분양가 중개 영상들 보시면 이미 고점에 간 곳들 있잖아요. 서밋이나 혹은 라클레차라든가 노량진 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역에 들어간 자이른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당장의 수익이 작년 재작년에 서울에 분양했던 애들처럼 나지는 않을 거다. 조정기 각오하시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 고점 시기에 수익이 날 거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천은 전고점에 떨어진다면 이제 시작이라서, 그래서 얘는 올라갈 가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단지가 무조건 오른다 이 얘기 아니에요. 왜곡된 시각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에서 지금 20년 전고점 이후로 30-40%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한 다음에 계속 옆으로 기어왔잖아요. 그것만 경험하셨던 분들, 특히나 30대 그리고 부동산 경험 없으신 40대 초반까지도 이런 시장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는 올해 부동산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갖다 그래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30-40대 분들, 유튜버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근데 그분들이 경험하셨던 거는 길어야 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즉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면서 저점 떨어졌다가 14년, 15년부터 서울 쪽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던 그 고점이 21년까지 갔거든요. 원래 19년 코비드로 꼬꾸라졌어야 되는데 재정 정책 때문에 21년도까지 올랐다가 금리 오르면서 내려갔
내려왔잖아요. 그거 정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경험하지 못하시고 21년도에 떨어졌다가 23년도부터 있던 서울의 상승장, 반포부터 시작돼 이것만 경험하신 분들도 많아요. 30대는 그럴 거고 40대에서 많이 경험하신 분도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만 좀, 그것도 그때 당시 집을 안 갖고 있으셨을 가능성도 높고,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98년도에 집 처음 사고, 저 IMF 때 집 샀어요. 그것도 의도적이었던 거고,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98년, 2008년, 2019년부터 21 이거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럴 때 뭐가 벌어지면, 인천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하락만 봤단 말이에요. 인천에 특히 거주하셨던 분들, 그게 전세로 거주하시거나 월세로 거주하셨든 유주택자로 거주하셨든 계속 이것만 본 거예요, 젊은 분들은. 그래서 이걸 경험한 적이 없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인천은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건 다 경험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각에서만 보거든요. 그래서 G5 나올 때도 저걸 뭘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단지들과 비교에 대해서도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하신 거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긴 경험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봤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번 G5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G5 결과 자체가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주변 단지와의 비교도 잘못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카페 안에서 글을 항상 보거든요. 제가 매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인천대입구역에 있는 단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송도의 다른 단지들하고 이 G5를 비교하시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못 판단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G5 분양이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예측했던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지난번에 G5 영상 2개 띄우고, 저희 카페 내에서도 제가 G5 로또고 인천 부자는 총출동해야 되는 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다 욕 많이 먹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름집에서만 20년을 저희가 부동산을 봤잖아요. 그리고 인천은 특히나 저희 강성현님들 많으시고 활발한 지역인데, 최근에 어떤 인천 흐름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옛날부터 저희 초창기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어떤 말인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검담 미분양부터 시작해서 송도하고 청라가 처음에 분양했을 때 상황, 연수하고 싸우던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최근에 인천 상황만 그거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왜곡된 어떤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꼭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도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최근에 나와서 뭐 말씀하시는 분 말고 옛날부터 부동산을 투자를 해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던 분들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30년 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인천시장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얘기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여하튼 왜곡된 시각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왜곡된 시각을 유포시키는 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짧은 경험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건 30, 40대 분들, 저처럼 좀 연식된 사람들은 경험을 해서 이 시가 좀 사야 될 거다라고 판단이 쉬운데, 젊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 다만 연끌하면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연끌하지 마시고 차분히 보시고, 계속 영상 띄워드릴 건데 저희도 저희 영상 말고 다른 영상 많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여튼 다음 시간에는 청라 3편,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그랬죠. 청라 쪽에 매수를 생각하시나 인천 매수를 생각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지난번 2편이 5구 소유주들은 빨리 갈아타야 된다, 그 영상이었고요. 여튼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분양가 중개 있습니다. 동탄에 들어가는 놈이 이번에 하나 나와서 그 영상도 있고, 뭐 이번 주 금요일 되면 또 청약 홈에 꽤 나오겠죠. 이번 주는 지방선거 때문에 좀 많이 안 나온 경향이 있는데, 나온 대로 분양가 중개 보여드리면서 전망편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도 더 뒤이어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번에 G5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흐름은 있었던 거고 그게 표면화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